카페에서 로봇이 서빙을 하고 가정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타야만 했던 항공 촬영이 드론으로 대체된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제 로봇을 참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이미 자동차 공장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제조 현장에서도 인간의 손을 대신해 왔죠. 이걸 제조용 로봇이라고 하는데 조립부터 출하까지 제조의 전 공정에 적용돼서 사람이 수행하기 힘들거나 단순 반복 작업 등을 수행하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로봇 산업 지원 정책과 함께 생산 현장에서의 높은 로봇 활용도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2021년을 기준으로 로봇 수요 세계 4위를 차지할 만큼 위상을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제조용 로봇 산업의 가치 사슬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국과의 경쟁력 비교를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 과제는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산업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조용 로봇 산업 분야를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제조용 로봇 산업 이 개념 정의부터 좀 해주실까요? 먼저 저희가 로봇의 정의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의 정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에 좀 명시되어 있는데요. 로봇은 인간을 모방하여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장치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이중 제조용 로봇은 최종 완제품의 제조 현장 전 공정에 정의이 돼가지고 인간이 수행하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유해한 작업, 단순 반복 작업 등을 수행하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제조용 로봇은 이미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전기 전자 산업 분야 제조 현장에 광범위하게 보급이 되어서 이미 시장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수평 다관절 로봇, 수직 다관절 로봇, 그다음에 용접 로봇, 페인팅 로봇과 같이 작업자가 수행이 어려운 고난도, 그다음에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가 과거의 그 산업혁명 시절의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기계가 자꾸 자신들의 일자를 빼앗는다 해서 기계를 부수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쉽게 로봇을 발견하고 생산 현장에서도 로봇과 인간이 상호 공존하는, 왜냐하면 고난도 작업, 고위험 작업 이런 걸 대신 수행해 주기 때문에 어떤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시장의 제조용 로봇 산업의 동향 어떻습니까? 네, 국제 로봇 연맹 IFR이 매년 세계 제조용 로봇 판매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 기준 세계 제조용 로봇 신규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4% 증가한 51만 7,385대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이 수치는 2018년에 기록한 연간 최대 판매 실적에 해당하는 42만 3천여 대보다 22% 증가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국가별로 좀 살펴보면 세계 제조용 로봇 시장은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독일 이 상위 5대 국가가 전체 시장의 7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마 중국이 전체 제조용 로봇 시장의 절반이 넘는 26만 8천여 대를 판매하면서 전체 시장 51.8%를 차지하고 압도적이네요.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일본, 그다음 미국, 한국, 독일 순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 한국은 판매 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시장의 6%를 점유하면서 세계 4위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제조용 로봇 산업은 시장에서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다. 네, 그것도 아마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성장세로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조용 로봇 산업의 수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방금 판매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 로봇 수요는 세계 4위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외에 제조용 로봇의 어떤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로봇 밀도 지표가 있습니다. 네, 로봇 밀도는 제조 근로자 10,000명당 보급된 로봇 운영 대수를 의미하는데요. 2021년 기준 한국의 로봇 밀도는 근로자 10,000명당 1,000대, 즉 근로자 10명당 1명은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세계 평균 로봇 밀도가 141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000대이기 때문에 세계 평균의 7배를 넘는 그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제조용 로봇 주요 수요처인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전자 분야에서의 높은 생산 설비 자동화에 힘입어 가지고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로봇 밀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가 높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면 강국이 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연구하신 분야가 바로 이제 가치 사슬이라는 건데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조용 로봇 산업의 가치 사슬 구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조용 로봇 가치 사슬은 처음 R&D부터 로봇이 생산해가지고 최종 판매되는 이 단계를 구분하는 거라고 뭐 쉽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네. 제조용 로봇 산업의 가치 사슬은 총 5단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R&D 설계, 두 번째가 이제 부품 및 소프트웨어 조달 단계, 세 번째가 완제품 생산, 네 번째가 판매 후 시장 및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수요. 네. 이렇게 해서 총 5단계로 좀 구분이 되고 있고요. 로봇 완제품 생산 기업을 중심으로 후방 산업은 센싱, 제어, 그다음에 구동 등 부품 산업하고 소프트 산업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네, 전방 산업은 시스템 통합과 같은 판매 후 시장 및 서비스, 그리고 수요 산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조용 로봇 산업은 부품 기술력이 이제 완제품의 성능과 어떤 신뢰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치 사슬 단계에서 조달 부분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원가 비중이 높은 구동, 제어, 센싱 이 3대 핵심 이제 부품의 기술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이 또 완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치 사슬이라는 것이 어떤 산업 분야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까지의 어떤 그 전 단계 과정. 네. 그것을 일정한 가치를 갖는 이 사슬로 연결된 것처럼 표현을 한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구를 하신 이유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제조용 로봇 산업의 선도국들과 비교를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뭐 저희 연구원이 이제 제조용 로봇 산업의 주요 이제 수요 국가와 공급국가를 대상으로 좀 경쟁 우위를 비교했는데요. 네. 일본, 그다음에 독일, 미국, 스위스, 중국 이렇게 5대 국가와 가치 사슬 단계별로 저희가 경쟁력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종합 경쟁력은 100점 만점 중에 73.8점으로 세계 5위로 평가되어 있는데요. 네. 국가별 어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아마 일본이 종합 점수 96.8점으로 가치 사슬 모든 단계에서 최고 이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뒤를 이어서 독일이 2위, 그다음에 스위스가 3위, 미국이 4위, 그다음에 한국이 5위, 그리고 중국이 6위 이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뭐 중국을 좀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뭐 종합 경쟁력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도 그룹에 해당하는 일본, 독일에 비해서는 가치 사슬 모든 전반에 걸쳐서 아직까지는 경쟁력 격차가 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게 아마 중국 로봇 산업일 겁니다. 아마 중국은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보다는 이제 로봇 종합 경쟁력 면에서는 이제 뒤처져 있다고 평가가 되었는데요. 앞서 저희 뭐 판매현에서 보셨지만 중국이 이제 제조용 로봇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최대 로봇 시장이라는 탄탄한 어떤 수요 기반과 함께 뭐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어떤 중국의 중앙 정부와 그다음에 지자체의 어떤 강력한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는 아마 로봇 종합 경쟁력 면에서 우리와 대등한 수준까지 이렇게 성장한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순위를 보니까 눈에 딱 띄는 점은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 면에서는 압도적 세계 1위인데 경쟁력 면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반면에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판매 면에서는 우리보다 뒤쪽인데 경쟁력은 또 우리를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군요. 참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진단해 보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용 로봇 산업의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좀 진단을 해보니까는 가치 사슬 단계 중에 특히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조달 부분과 수요 부분 이 두 부분에 안에 경쟁력 강화가 좀 시급한 것으로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달과 수요 부분이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용 로봇 산업 조달 경쟁력 점수가 67.2점, 그다음에 수요 부분은 73.4점으로 비교국 5개 국가 가운데 가장 취약한 국가로 좀 평가가 되었고요. 일단 먼저 조달 부분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핵심 기술 내재화를 위한 지속적인 R&D 지원과 함께 공공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대규모 실증 시범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수요 기반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중국, 아세안과 같은 뭐 향후 이제 제조용 로봇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수요처를 발굴하고 수출 다변화 추진을 통해서 아마 수요 확대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혼자서 이 일들을 완수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민간 기업들이 날개를 펴고 활짝 날아오기 위해선 정부가 뭐랄까요, 활주로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조용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앞으로 어떤 방향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은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2008년에 이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로봇 산업 전반적인 어떤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그다음에 로봇 밀도 1위라는 어떤 위상을 달성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사슬 단계 전반에 걸쳐가지고 일본, 독일과는 좀 격차가 좀 있고 특히 이제 조달과 수요 부분 경쟁력이 큰 것으로 좀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제조용 로봇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가치사슬 전반의 강건성을 목표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그 R&D 단계별로 어떤 집중적인 투자 개발과 관리를 통해서 R&D 종합 역량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조달과 이제 생산 부문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 제조용 로봇의 대규모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과 그다음에 로봇 부품 완제품 생산 기업이 함께 어떤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평가 검증하는 대규모 실증 보급 사업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수요 단계의 어떤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통한 수요 기반 확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로봇의 영역이 제조에서 서비스 쪽으로 좀 많이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이제 기존의 규제들이 어떤 새로운 시장 확대와 비즈니스 창출에 이제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범부처 차원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연구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이 돼서요. 조만간 전 세계 곳곳의 공장에서 한국산 로봇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박상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